그 26페이지에 비중 할 차례입니다. 비중. 지난번 마지막에 우리가 밀도라는 걸 했었죠. 그래서 이제 밀도를 다시 한번 보고, 왜냐면 밀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나중에 뭐 이제 수리학에 가서 한 번 더 하겠지만 밀도가 제일 중요하니까 한번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원래 때 밀도라고 하는 거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했었고요, 그죠? 액체나 고체는 뭐 단순하니까 그 시계만 대입만 하면 됐는데 기체가 복잡하다 그랬죠. 왜? 기체의 부피가 매번 변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체 그러면 온도 압력이 매우 중요하다. 기체다 그러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사항이 온도 압력이죠. 그런데 온도 압력이 0도씨 일기압이라고 하면 표준 상태이고, 표준 상태라고 하면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모든 기체 1몰은 표준 상태에서 1몰은 표준 상태 22.4리터고, 몰보다 1000배 큰 킬로몰은 역시 어떤 1000배 큰 큐빅미터다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에 다 그 말이 써 있으니까 그냥 표준 상태면 1몰은 22.4리터고, 그죠? 그다음에 뭐 질량 대신에 분자량이죠. 그래서 질량 대신에 분자량이다, 그죠? 그래서 집어넣어서 얻어지면 이제 뭐로 그램 퍼 리터나 킬로그램 퍼 큐빅미터로 꼭 통일해야 된다. 그것은 기체의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몰이라고 썼으면 꼭 질량은 그램으로, 그 다음에 최적은 리터로 꼭 써줘야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킬로몰을 썼으면 역시 1000배 큰 킬로그램, 1000배 큰 킬로리터, 킬로리터를 안 쓰고 우리는 미터 3승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론 나중에 여기서 그램 퍼 리터로 얻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에 대입할 때니까 얻어서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뭘로 바꿀 수 있어? 바꾸는 거는 나중에 이렇게 바꿀 수 있죠. 킬로그램 퍼 큐빅미터로 구했어. 나중에 뭘로 바꿀 수 있어요? 킬로그램 퍼 리터로 나중에 바꿀 수는 있어. 그죠? 이게 다 밀도야, 4개가 다. 왜? 부피가 전부 다, 분모가 전부 다 부피고, 분자가 전부 다 질량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는 맨 처음에 어떤 공식에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먼저 나와줘야 된다는 거지. 둘 중에 하나가. 그리고 나중에 바꿀 때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건데, 지금 잘못 해석을 하려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야? 이 공식에 의해서 처음에 얻어지는 건 이렇게 얻어지거나 이렇게 얻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로 얻은 뒤에 필요하면 바꿔라, 이런 이야기죠. 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죠? 네. 뭐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1몰의 질량은 분자량과 같다. 네, 분자량 뒤에다가 질량으로 볼 거니까 그램을 넣으면 되고, 킬로몰의 질량은 킬로그램을 쓰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상태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이제? 네, 그때는 나중에 많이 하겠지만 RT분의 PM이라는 식을 암기하셔가지고, 분명히 문제에는 뭐가 있어요? 압력과 온도는 시험지에 있겠죠. 그죠? 표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대신 이 두 가지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험지에 없어도 우리가 알고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얻어질 수 있는, 이 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램 퍼 리터나 킬로그램 퍼 큐빅미터로 얻은 뒤에 필요하면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네. 자, 오늘 비중입니다. 비중. 뭐 많이 듣는 이야기죠, 그죠? 예. 우리가 이제 비중에는 뭐 그냥 일반적인 비중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뭐 증기 비중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런데 먼저 그거부터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만약에 그냥 비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는 액체, 기체, 고체는 다 비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비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액체나 고체의 비중은 만약 이렇게 말해볼게요. 먼저 이거 설명할까? 가솔린의 비중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가솔린의 비중이. 그 다음에 목재의 비중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솔린의 비중, 목재의 비중은 무엇과 비교해 줘야 되느냐라는 거죠. 가솔린은 액체죠. 목재는 고체잖아요. 그래서 액체와 고체의 비중은 금방 나오겠지만 물과 비교를 해야 돼. 물과. 그죠? 그런데 만약에 프로판의 비중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럼 프로판은 이것은 액체예요? 기체예요? 고체예요? 기체니까 액체나 고체는 물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무게를 기체라고 판단이 됐으면 걔는
공기랑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기랑. 그죠? 예. 근데 만약 우리가 가솔린의 비중이 얼마예요? 목재의 비중이 얼마예요? 그런데 그냥 가솔린의, 헷갈린 거, 가솔린의 증기 비중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야. 그러면 가솔린의 비중이라는 말과 가솔린의 증기 비중이라는 말은 다른 이야기죠. 무슨 말이냐면 가솔린의 비중은 말 그대로 가솔린이 뭐냐? 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비교한 거죠. 근데 우리가 소방하는 입장에서는 가솔린의 비중이 별로 중요하잖아, 우리는. 뭐가 중요해? 가솔린이 기체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이야기를 해나갈 수 있는 거죠. 말씀드렸잖아. 액체 상태는 전혀 위험하지 않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왜? 액체 상태로서는 산소랑 반응하지 않고 기체 상태로 반응하기 때문에 액체 가솔린은 우리한테는 별로 사실 안 중요해. 그 가솔린이 기체가 되었을 때 어떨 것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솔린 기체가 얼마나 무겁냐라는 것은 여기 가솔린의 증기 비중이죠. 증기라는 말은 뭐라 했나? 기체라고 했죠. 아, 가솔린 기체의 비중이죠. 그럼 얘는 뭐랑 비교해야 돼? 물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아, 기체구나. 그죠? 예. 얘는 지금 가솔린 액체를, 가솔린 기체를 물어보는 거나 그럼 얘는 뭐랑 비교해야 돼? 공기랑 비교해 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유류 같은 경우에 가스는 뭐 어쨌든 그냥 가스는 무조건 액체랑 고체랑 비교하는 건 없어요. 단지 뭐냐 우리는 액체 기름의 경우는 액체 자체의 비중을 물어볼 수도 있고 액체가 기체가 되었을 때 비중을 물어볼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얘보다는 얘가 더 사실은 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증기 비중 그러면 전부 다 뭐라고 보는 거예요? 아, 그 물질이 기체가 되었을 때의 비중이니까 공기랑 비교해 줘야 되겠구나 라는 거죠. 자, 이제 뭔 설명을 했는데 일단 우리가 밀도, 나중에 수리학할 때 많이 하겠지만 밀도는 단위가 있죠. 아까 그램 리터, 킬로그램 큐빅미터 단위가 있다는 것은 차원이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무차원이라는 말이 있어. 무차원. 그럼 차원이 없다는 거죠. 차원이 없다는 거는 뭐예요? 단위가 없다는 겁니다. 단위가 없으면 차원이 없고 차원이 없으면 단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중은 뭐예요? 무차원 수예요. 아, 단위 없고 숫자만 있는 거다. 그래서 보통 무차원 수라고 하는데, 자, 비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게의 비죠. 무게의 비. 그래서 항상 비중은 항상 비, 무슨 비라고 하면 분수잖아요. 항상 분모에 뭐가 들어가요? 기준 물질이 들어가죠. 그래서 원래 비중의 뜻은 기준 물질의 무게분의 어떤 측정 물질의 무게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는 보통 무게분의 무게. 자, 여러분들 얼마나 이해가 잘 하는가. 늘 쓰는 이야기니까. 분필은 분필 지우개보다 몇 배 무거우냐. 분필은 분필 지우개보다 몇 배 무거우냐. 그게 바로 뭐예요? 비중이죠. 그냥 우리가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이렇게 말하면 얘는 뭐가 물이 기준이 될 것이고 얘는 공기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무런 말 없는데 근데 때에 따라 꼭 뭐 물하고만 비교해야 되나? 이 두 개를 비교하고 싶어. 얘랑 얘랑 중에 뭐가 무겁고 얼마나 무거우냐를 알고 싶으면 이렇게 물어봐야죠. 아까 뭐라 그랬죠? 분필이 분필 지우개보다 몇 배 무거우냐. 그죠? 그러면 뭐가 기준이에요? 지우개. 예, 예.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분필 지우개의 무게. 왜? 분필 지우개가 기준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분필의 무게. 이렇게 하죠. 그리고 끝내면 이 상태로 끝냈어. 그러면 반발이 좀 심할 거예요. 누가 반발해? 반발하는 거 억울하게 끼니까 반발하는 거죠. 분필이 반발할 거야. 왜? 부피가 달라. 얘는 이렇게 큰데 얘는 요만한 걸 가지고 비교하자니. 그러니까 뭐야? 같은 부피일 때의 무게라는 거야. 그래서 원래 무게분의 무게라고 해도 항상 염두에 둘 것은 같은 부피의 무게라는 것을 알아둬야 되는데 그럼 말이 길어지잖아. 그럼 뭐로 해? 그냥 밀도분의 밀도하면 되지. 왜? 그램 퍼 리터? 그램 퍼 리터 뭐지? 1리터의 질량? 1리터의 질량이니까 원래는 무게분의 무게가 비중인데 그거보다 한마디로 끝내려면 밀도분의 밀도가 좋겠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안 했는데 비중량분의 비중량으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요게 대입하기 쉬운 건지 무게분의 무게가 아니면 밀도분의 밀도가 비중량분의 비중량이 적용하기 쉬운 건지를 이렇게 셋 중에 하나만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야. 근데 원래는 말은 그냥
무게의 비라고 말하죠. 그죠? 예. 자, 무게의 비야. 무게의 비.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얼마가 나왔어? 2.5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가 무겁다는 거예요? 분자가 크다는 거죠? 예, 분자가 크니까 이 물질은 뭐보다, 기준 물질보다 2.5배가 무겁네요 라고 말하는 거죠. 무겁네요. 가벼우면 0.7. 어떻게 얘는 기준 물질보다 측정 물질이 가볍네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항상 뜨냐 가라앉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는 가라앉는 것이고 얘는 뜨겠죠.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한 것처럼 기체의 비중이라고 말해도 되고 증기 비중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질이 뭐겠어? 기체죠. 얘가 기체이기 때문에 뭐랑 비교해야 돼? 공기랑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체잖아. 기체니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밀도라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그죠? 네, 부피분의 질량. 그래, 그냥 내가 밀도를 알려면 여러 가지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부피와 질량만 알면 돼. 분모 분자에 넣으면 돼. 그런데 문제는 이 질량은 절대 변하지 않죠. 세상의 모든 게 다 변해도 질량은 절대 변하지 않아. 액체, 기체, 고체 모든 걸 다 통틀어가지고. 근데 어때? 부피가 어때요? 액체와 고체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체는 어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매번 변해. 지금 공기의 부피하고 여기 있는 난방기를 켰을 때 부피하고 또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매번 변한다는 거예요. 매번 변해. 그러니까 기체의 경우는 뭐가 변해? 밀도가 변하죠. 왜? 부피가 변하면 밀도가 변하는 거고 부피가 변하지 않으면 밀도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얘는 어차피 변하지 않는 거니까 얘가 안 변하면 밀도도 안 변하는 거야. 얘가 변하면 밀도도 변하는 거죠. 맞죠? 그런데 지금 내가 하는 것은 뭐야? 기체죠. 예. 기체의 밀도다 보니까 조금 밀도를 구할 때 두 가지가 있었잖아, 아까. 표준 상태일 때 기체의 밀도를 구하는 식이 있고 아닐 때 구하는 식이 있죠. 그런데 그럼 여기는 어떤 기체가 뭔지 모르겠는데 표준 상태다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는 거야? 22.4분의 그냥 CO2라고 할까요? 그러면 44 이게 CO2의 비중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식을 대입해야 되는 거야. 근데 표준 상태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 RT분의 PM으로 구하셔야 되겠죠. 맞죠? 그런데 문제는 항상 기준은 명확해야 돼. 이 기체는 표준 상태일 때가 있을 것이고 아닐 때가 있을 것인데 뭐 둘 중에 하나를 대입해가지고 밀도를 구하면 돼요. 근데 얘가 기준이잖아. 기준이 흔들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항상 기준은 말론 공기의 무게, 공기의 밀도. 근데 보통 우리가 보면 밀도를 쓰게 됩니다. 보통은. 예. 그런데 얘가 항상 얘는 어느 때야? 표준 상태에 공기의 밀도만 넣도록 돼 있어. 그죠? 그러니까 얘는 표준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얘는 항상 뭐야? 표준 상태일 때만 넣어줘야 된다는 거야. 명확해야 되니까 기준이. 그래서 얘는 그럼 어떻게 구해? 22.4분의 29 이렇게 들어가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대입해서 비중을 구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서 구해야 될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 둘 중에 하나죠. 뭐. 그죠? 예.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밀도가 중요하다. 뭐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비중량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항상 중심에 밀도라는 게 있어요. 밀도를 제대로 구해야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부의 교재를 보면 표준 상태의 기체의 비중은 또 어떻게 구할 수, 이렇게 구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가만히 보게 되면 이걸 계산기를 복잡하게 누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어떻게 되는 거야? 표준 상태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워지잖아. 그래서 만약에 표준 상태라고 한다면 요 말은 뭐랑 똑같다? 그냥 공기의 분자량분의 어떤 기체의 분자량?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지.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건 어느 때만 써야 되는 거야? 측정 물질이 표준 상태일 때. 얘는 어쨌든 표준 상태이기 때문에 말할 거 없는 거, 그죠? 그때는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또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구해서 안 되는 때는 어떤 경우야? 표준 상태가 아닐 때는 이렇게 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됐죠? 그죠? 어쨌든 우리는 비중이 크다는 것은 비중 1보다 크다는 것은 기준 물질보다 무겁다라는 이야기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계산할 때는 그냥 표준 상태끼리 계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